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격투라이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UFC 291 더스틴 포에리에와 저스틴 게이츠의 2차전 경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 지구 온난화의 근원 우리 이승준 선수 그리고 우리 이호준 선수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106까지 빠져. 온난화에서 좀 빼줘야겠네. 지금 몇 킬로 뺀 거야 그러면? 132kg에서 25kg 정도. 와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그 미국 유타에서 있었던 경기죠. 관중이 약 그 18,400명 정도의 관중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뭐 유료 관중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리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예. 자, 메인 카드 1경기 마이크 키에서 선수와 케빈 홀랜드. 자, 경기 전에 어떻게 예상했니? 예상대로 케빈 홀란드가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이겼습니다. 근력적인 부분이 확실히 케빈 홀란드를 못 따라가는. 그치, 왜냐면 또 케빈 홀란드는 미드에서 내려왔고 마이크에서는 라이트 벨트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니까. 예. 근데 이 마이크에서는 우리가 좀 친하잖아. 그래서 자주 만나. 우리가 워크아웃 티셔츠도 주면 항상 훈련 시간에 그것만 입는다 그러더라고. 몇 개를 줬는데 근데 마이크에서가 보기보다 신장이 188인가 그래요. 엄청 크더라고. 오히려 체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안 났는데 마이크에서가 사실은 타격이 별로 좋진 않지만 막 끈질기게 테이크다운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래플링 좀비 스타일의 선수인데 인사이드를 잡은 상태에서 빠지니까 팔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나스가 들어갔어. 팔이 안으로 껴야지 나스가 이렇게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만큼 이 홀란드 팔이 길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거기서 나스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홀란드가 잠깐 주춤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이 웰터에서 좀 치고 올라가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 이 웰터급 애들이 왜 이렇게 길어 요즘에? 요새 애들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래가지고. 너 키가 몇이야? 저 90점 안 됩니다. 몇이야? 아침에는 88 됐다가 저녁에는 좀 움직이고 하니까 86까지. 근데 걔네가 웰터인데 88이야. 그러니 이게 뭐 잘못된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길면은 솔직히 좀 멋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 예. 젓가락 같은 애들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쓰면은 동의해? 본인은 동의하겠지. 본인 얘기하면. 또 온난화하고 모델하고 이렇게 둘이 있으면 누굴 택하겠냐. 얘네는 완전 모델이고 여기는 온난화인데. 승준이는 뒤에 뒷모습을 보면 진짜 그 브록 레스너 같은. 그렇지. 그거 한 번만 좀 시청자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한 번만.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응. 아니 근데 등에 비해서 팔이 이렇게 얇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더 그냥 완전히 벗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등발을 보시면요. 그럼 이 승모근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죠? 와, 이 어깨 이 퍼진 거 보십시오. 퍼진 거. 게다가 이 광배근이 지금 살짝 살에 잡혀서 그렇지. 이야, 그냥 여기다가 이 기립근심이 안 보이거든요. 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키우십시오. 이 몸으로 누구를 못 이기겠습니까? 아니 못 이겼잖아 계속. 어머. 지금 요즘에 일하 몇 킬로인데? 18. 빼졌네. 이제 계속 땀 많이 흘리고. 아니 땀은 겨울에 아니잖아. 저는 홀란드랑 키에사 경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홀란드는 타격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서미션으로 한 칼로 보낸 이 케빈 홀란드의 역시 노련미가 보였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자, 그럼 계속해서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 바비 그린과 토니 퍼거슨과의 경기. 이거 어떻게 예상했어? 바비 그린 예상했습니다. 왜? 왜냐면 퍼거슨이 계속 연패 중이고 옛날에 퍼거슨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이도 들었고. 네, 저는 퍼거슨이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예상을 바비 그린 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뭐 다 알고 있네. 다 맞히네. 저는 이제 반신법을 전 이용합니다. 심지어 준용이의 생각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준영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준용이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화 걸어. 자, 어쨌든 뭐 우리 이호준 선수는 관심법으로 바비 그린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바비 그린은 2연패 중이고 또 퍼거슨이 5연패 중인 경기인데
이 두 선수가 이 넘버링 메인 카드에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이 팬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깝더라고. 이 퍼거슨이 너무 정치했어. 스타일이. 옛날에는 어떻게든 스크램블을 만들고 그 스크램블 상황에서 상대를 지치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상대가 아는 거야. 이 바비 그린이 덤비지 않잖아. 벌써 이 토니 퍼거슨이 싸우는 스타일은 올드스쿨이 아닌가. 좀비처럼 싸우기에는 이미 스피드와 내지는 체력이 예전만 못한 거지. 매집도 그렇고. 그리고 그 토니 퍼거슨이 제가 듣기로는 조울증과 조현병까지 앓고 있다고 제가 그렇지.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 제가 또 조울증이고 조울증에서 조현으로 안 넘어가기 위해 저도 어떤 그 동질감적인 느낌을 좀 느끼면서 개인적으로는 퍼거슨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좀 느꼈는데 자꾸 얘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만하지. 아니 뭐 이런 걸 하니까 뭐 여기서 몇 대 맞아가지고 왜 하나.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엉켜서 스크램블에 상대방의 체력도 갉아먹고 또 간혹가다 서비스도 나고 했는데 이제는 다 아는 거지 사람들이. 변칙적인 타격이 한두 방씩 먹혔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한계를 느낀 거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퍼거슨이 6연패야 6연패. 일반적인 선수였다면 벌써 UFC에서 아웃됐을 텐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퍼거슨에 대한 가치는 팬들이 퍼거슨 잊지 않는 거지. 퍼거슨이 유정패면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정말 선수가 무리가 무리를 낳는다고 점점점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무쪼록 빨리 그 퍼거슨 선수가 정상적인 이런 경기력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에 따르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카드 3경기죠. 원래 이 경기는 데릭 루이스 선수의 경기는 메인 카드에 없었던 경기인데 미첼 페레이라 선수가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3파운드 약 1.4kg 정도의 이 오바죠. 3파운드면 스티븐 톰슨이 나는 안 할래. 왜냐면 상대 선수한테 선택권이 있잖아요. 싸워도 되는데 본인이 옛날에 그렇게 한번 상대방이 체중 못 뺀 선수한테 이거를 동의해가지고 싸워서 진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이거 안 할래라고 자기 팀에서 상의를 한 결과 체중을 못 맞춘 선수하고 경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캔슬이 되고 우리 데릭 루이스 선수하고 이 리마 선수의 경기가 메인 카드에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온나라가 보기에는 같은 중량의 선수가 그런 퍼포먼스 어떻게 생각해? 중량급도 120kg 선수도 플라잉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준 경기. 그렇지. 완전히 떴잖아. 그렇지? 스위치로 빵 떴는데 깜짝 놀랐어. 데릭 루이스가 그렇게 연패 중이라도 그런 의외성이 있는 거라. 팬들이 환장하는 거지 거기에. 그리고 끝나고 퍼포먼스도. 그냥 바지 벗어버리잖아. 저는 이 경기가 너무 일찍 끝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뭐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 마무리였고 사실 데릭 루이스도 4이닝에 비해서 지금 3연패 중이었단 말이야. 리마는 2연승 중이었고. 근데 사실은 헤비급 경기에 올라오면서 더 아마 관심을 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쨌든 이제 데릭 루이스가 한번 꺼졌던 불을 다시 살리면서 헤비급 판도에서 다시 한번 또 재미를 일으킬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근데 관심법으로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원래 관심법으로는 델리마가 이길 줄 알았는데 관심법이 틀릴 때도 있는 거야? 네, 가끔씩 제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이럴 때면은 시인께서 저한테 그 접점을 안 내주세요. 그래서 그 시인이 그럼 그걸 안 도와줄 때는 틀린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네 본인. 예? 양심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뭐 어쨌든 데릭 루이스의 예상치 못한 이 플라잉 니킹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된 아주 멋진 헤비급 경기였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코메인 이벤트로 왔는데 블라코비치랑 페레이라 라이트 헤비급 전 챔피언과 미들급 전 챔피언 간의 경기가 라이트 헤비급에서 펼쳐졌는데 자, 어떻게 예상했었니? 그래도 저는 페레이라가 이건 무조건 이긴다. 얀 블라코가 타격으로도 안 되고 레슬링도 안 되느니라 주짓수도 안 되느니라
페레이라는 얀 블라코를 이기느니라. 이런 음성이 갑자기 제 귀에 이렇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뭘 위해서? 그걸 너 나한테 그날 교회 간다고 할 때가 UFC 끝나고 갔었잖아. 제 와이프가 여러분 불교거든요. 나무 따싸 바카와또 아라와또 쌈마 쌈보따싸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외웠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페레이라와 이 블라코비치의 경기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얘기였단 말이야. 이 타격에서는 아무래도 페레이라가 조금 더 좋다. 그렇지만 블라코비치도 한 방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싸울 수 있지만 비슷하게, 자, 과연 테이크다운 당한 이후의 그림이 페레이라가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버텼어. 그라운드에서 얀이 앞서기 때문에 그거는 얀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기회가 왔고 테이크다운 시켰고.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 고산지대야. 이게 5라운드 경기도 아닌데 빨리 퍼지더라고. 테이크다운 시키고 나서 못 움직여. 블라코비치가 세워서 막 팍팍 때리 꽂아야 되는데 못 하더라고. 지치더라고.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고산지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백을 잡았잖니. 근데 거기서 초크를 피니시 못 하더라고. 준비를 많이 했어 페레이라가. 백 초크에 대한 그것도.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지막 라운드가 테이크다운 시키고 나서도 탑을 잡고 시간만 보내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서 조금만 더 임팩트 있게 했으면 1라운드 이겼고 3라운드 얀이 이긴 건데, 근데 거기서 조금 마무리를 못한 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기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이번에 이기면 타이틀샷이었는데 좀 아쉽더라고. 거기서 또 얀이 한 번 확 꺾인 게 페레이라가 이제 태클 방어를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확 그렇지. 꺾이지 않았나. 테이크다운 방어도 좋고 테이크다운 당한 이후에 일어서는 방어하는 동작들이 너무 좋아서 심적으로도 많이 꺾였을 거야. 이번에 쟤 누구야, 우리 준용이하고 드라이프 경기도 드라이프가 테이크다운 디펜스하고 일어서니까 거기서 확 꺾였거든. 블라코비치가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타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도, 왜냐면 페레이라가 휘청휘청 했거든. 그리고 그 난공불락 같았던 페레이라의 타격도 결국엔 아데사냐한테 맞고 낙가도 됐잖아. 지금 챔피언이 누구니 지금 라이테비가? 자마일이 라운드에서 공석이잖아. 그럼 얘랑 누구랑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가만히 보면 예전에 존 존스나 데니엘 코미에가 챔피언 할 때는 너무 사실 좀 차이가 났고 완벽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약간 라이트헤비가 무주공산이 된 느낌? 라이트헤비급의 알렉스 페레이라와 블라코비치 선수의 경기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챔피언이 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망의 이제 게이치와 포이리에의 메인 이벤트인데, 자, 어떻게 예상했었니? 저는 이게 가늠이 안 갔습니다. 누가 이길까? 그렇지. 진짜. 한 방 걸리면 가니까. 네, 진짜 포이리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게이치가 이길 것 같은데? 계속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치의 팬이기 때문에 뭐 관심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지금 그걸 초월해서. 근데 경기 결과 상관없이 사실 MMA도 스포츠지 않니, 얘들아? 그렇지?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꼴통들이 건전하지 않은 행동들을 좀 많이 했던 경우들이 있었어. 뭐 존 존스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맥그리거도 좀 그렇고. 물론 그것도 이제 파이트 비즈니스니까. 근데 이제 격투 스포츠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엇나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물론 시장이 커진 건 있었지만 이 두 선수들은 아주 잘 배운, 사람 댐댐이가 아주 괜찮은 사람들 같더라고. 그래서 경기 끝나고도 게이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수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 이 더스틴 포이리에를. 왜냐면 더스틴 포이리에도 경기 외적으로 이번에 지고 나서도 자기가 이긴 경기라고, 경기는 졌지만 자기는 이미 이룰 걸 다 잃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하더라고. 이런 정말 얼마나 멋있니? 경기 하나 이기고 지는 거,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경기를 해서 이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역시 너무나 좋은 교훈을 준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야, 이거 뭐 초반에 약간 로우킥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리고 서로 막 카운터를 주고받고 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포이리에가 약간 이제 게임이 좀 풀린다, 이제 감 잡았다, 또 게이치가 약간 좀 몰리네라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진짜 모처럼 진짜 치고받는 아슬아슬한 경기가 아니었나. 왜냐면
한 사람이 그래플러와 스트라이커의 경기가 아닌 진짜 MMA 경기를 하는 또 치고받는 이런 경량급에서 너무너무 멋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게이치 경기만 진짜 꼭 챙겨봅니다. 게이치의 어떤 그 남성성과 강한 그 상남자를 좋아하는 그 여자들의 느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남자가 봐도 솔직히 멋있습니다. 아 근데 경기 중간에 푸에리에는 계속 안정감 있는 이런 움직임이었고 게이치는 뭔가 타격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 던질 때 이런 폼이 저 한 번 걸리겠는데 라는 느낌이었거든. 어설프다 그럴까 스탠딩에서의 움직임이 그런 느낌이 내년에는 보였어. 반면에 푸에리에는 정말 치종밀간 끝나기 하이킹 맞기 전까지도 안정된 스탠스와 이런 스텝들이 계속 보였었고 그래서 조금씩 갉아먹히겠구나. 얘가 게이츠가 조금 지나면 본전이 소위 말해서 본전 다 털리겠다. 잠깐 번쩍한 사이에 경기가 끝나는 바람에 그래서 역시 MMA는 모른다. 그래서 MMA가 재밌는 게 아닌가. 마지막에 게이치가 한번 움직여주고 하이킥 딱 날릴 때 포이리에가 이제 그 뒷손 올리는 가드가 조금 늦었지 않나. 그렇지. 왜냐면 투에만 신경을 쓰고 그 상태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 투도 사실은 뭐 제대로 된 투도 아니고 그냥 뻗는 정도의 투였는데 거기서 약간 시선 방해가 좀 있었고 뭐 게이츠가 레슬링 베이스지만 레슬링 안 쓰잖아. 체력 또 거기 또 고산지대고 하니까 더 그랬겠지 이번에는. 야, 뭐 어쨌든 그 어느 대회보다도 한 게임 한 게임 놓칠 수 없는 이번 메인 카드 291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습니다. 너네가 보기에 이번 경기의 베스트 바웃이 어떤 경기였니? 저는 아무래도 루이스. 로이스. 에릭 루이스. 저는 페레라기. 그것도 좋았지. 업체한테 취약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가장 긴장감 있게 본 경기는 역시 메인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럼 가상의 대결 한번 해보자. 게이츠 올리베이라. 게이치가 해볼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올리베이라. 너무 완벽하지 올리베이라가. 그러면 마카체프 게이츠. 제 팬이지만은 솔직히 마카체프한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올리베이라는 모르겠는데 마카체프는 게이츠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볼칸이랑 할 때 단점들이 좀 보였거든. 게이츠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물론 마음은 이런데 누구한테 배팅할래 그러면 이것도 좀 다른 얘기 같아. 어쨌든 게이츠를 좀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면 마카체프가 미워서가 아니라 좀 마카체프 좀 이제 내려와야지. 좀 너무 오래 장기 집권을 하면 밑에 있는 선수는 뭐야 빨리 자꾸 막 올라와서 돌아야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그 자꾸 다게스탄 출신은 이번에도 브라이프가 무슬림을 과시하고 그 무슬림에 대한 그 전쟁 음악을 이렇게 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 그건 몰랐네. 네, 근데 뭐 라이와우소밀라 시타나로지. 자, 우리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지난 박준용의 비하인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291 대회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자, 두 선수들이 생각하는 이번 291 대회는 어떤 경기였다는 총평을 한마디씩 좀. 메인 이벤트 5경기 어느 하나하나 다 눈 뗄 수 없는 그런 그래도 안 봤잖아. 재밌는 경기였지 않을까? 내가 못 봤습니다. 그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그것까지 다 관심법으로 승준이가 못 봤을 걸 알고 제가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MMA는 모른다. MMA는 마치 인생인 것 같다. 모른다. 총평을 해보라고. 예, 총평은 모른다. 자, 오늘 저희 격투라이프는 UFC 291 메인 카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지난 박주영 선수와 드라이프 경기에서 있었던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경기 준비 과정부터 거기 현지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을 담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격투라이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잉! 네, 이상 격투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